예고편만 봐도 눈물이 쏟아진다. 소설 읽고 통곡했던 게 생생하다. 벌써 심장이 먹먹하다는 반응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5년을 기다려온 그 이야기, 박민규 작가의 베스트셀러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드디어 영화로 돌아온다.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제작한 한국 원작 영화 파반느는 공개도 되기 전부터 원작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폭발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이종필 감독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시선으로 재탄생한 이 작품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던 청춘들이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다시 번역해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과 탈주를 통해 현실에 놓인 청춘들의 아픔을 다양한 장르로 섬세하게 그려내며 주목받았던 이종필 감독이 이번에는 청춘 멜로라는 장르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그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시선은 이번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2009년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박민규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배우 라인업 역시 화제다. 고화성, 변요한, 문상민이라는 신선한 조합의 세 배우가 각기 다른 상처를 지닌 인물로 만나 섬세한 관계의 변화를 그려낸다. 고화성은 음울한 인상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고 마음을 닫고 살아온 백화점 직원 미정 역을 맡았다. 상처를 숨긴 채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변요한은 미정과 함께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며 독특한 유대로 그녀의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는 요한으로 분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요한은 특유의 재치와 익살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미정과 경록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문상민은 꿈을 접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곳에서 만난 미정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청년 경록을 연기한다.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이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여자에게 끌리며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풋풋한 설렘을 자아낸다. 지난 23일 공개된 포스터는 오로라가 펼쳐진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입을 맞추는 미정과 경록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얀 눈 속에서 마치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오로라의 오묘한 푸른빛은 신비로움을 더하며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애틋할지 암시한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세 인물의 만남과 관계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각기 다른 상처를 품은 미정, 요한, 경록이 백화점 주차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섬세하게 펼쳐진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는 미정과 그녀에게 끌리는 경록,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잇는 요한의 존재가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예고편에서 경록은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만난 미정을 궁금해한다. 요한은 미정의 별명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룡이라고 설명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경록은 그런 미정에게 눈길이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해 여름,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요한의 내레이션이 이어지며 그들 간의 로맨스가 시작될 것을 예고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풋풋한 설렘을 전한다. 예고편 후반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랑은 오해다. 역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당신을 위해라는 카피는 파반느만의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멜로 감성을 극대화하며 기대감을 높인다. 이 문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예고편만 봐도 명작 느낌이 난다. 자극적이지 않고 순수함이 느껴지는 영화 같아서 보고 싶다. 출연 배우 라인업이 좋아서 더 궁금해진다 등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특히 원작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설 읽고 통곡했던 게 기억난다. 벌써 눈물이 날 것 같다.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라 영화도 기대된다. 원작을 어떻게 영화로 풀어냈을지 궁금하다 등 원작에 대한 애정과 함께 영화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2009년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소설이 15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영화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종필 감독은 앞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탈주에서는 탈북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그려내며 차가운 현실 속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는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결코 감상에 빠지지 않는 균형감으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 파반내에서도 그의 이러한 장점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며 삶과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는 이종필 감독의 섬세한 연출로 더욱 깊이 있게 표현될 것이다. 차가운 현실과 따뜻한 감성 사이의 절묘한 균형,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그의 시선은 이 작품을 단순한 로맨스 영화가 아닌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작가의 원작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출간 당시부터 독특한 문체와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파반느는 원래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에서 따온 제목으로 느리고 우아한 춤곡을 의미한다. 이 음악처럼 소설 역시 느리지만 깊이 있게 인물들의 내면과 관계의 변화를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영화 파반느는 이러한 원작의 정수를 어떻게 영상으로 옮겨낼지가 관건이다. 소설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문학적 아름다움을 영화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이종필 감독의 연출력과 세 배우의 연기력이 만난다면 원작의 감동을 충분히 재현하면서도 영화만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화성은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실력파 배우로 인정받아왔다. 상처받은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녀의 연기는 미정이라는 인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음울한 인상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마음을 닫고 살아온 미정의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고화성이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변요한은 코미디부터 시리어스한 역할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배우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요한 역은 그의 이러한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다. 특유의 재치와 익살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미정과 경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한을 통해 변요한은 또 한 번 자신의 매력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상민은 젊은 배우답게 풋풋한 청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다. 꿈을 접고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경록이 미정을 만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은 많은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문상민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경록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세 배우의 케미스트리 역시 이 작품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세 배우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그들이 만들어낼 관계의 역학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미정과 경록의 로맨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요한의 시선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낼 감정의 레이어는 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들이 한국 원작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파반느는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영화로 증명하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잊고 있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파반느는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라는 카피가 시사하듯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서툴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주요 배경으로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백화점 주차장은 현대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난 세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은 소외된 현대인들의 연대와 치유를 상징한다. 특히 주차장이라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공간이 세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서로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종필 감독은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포착할지 기대를 모은다. 포스터에 등장한 오로라 장면도 눈길을 끈다. 하얀 눈과 신비로운 오로라는 백화점 주차장이라는 일상적 공간과 대비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은 우리를 특별한 순간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한 로맨틱한 장면은 많은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분위기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다. 사랑의 아름다움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픔과 오해, 그리고 상처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라는 문구는 사랑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한 오해의 연속일